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만약 실험실에서 인공장기나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체 장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를 포함, 기능까지 모사한 인간의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제 등 그동안 인류를 위해 실험실에서 희생됐던 동물들 대신 세계는 지금 오가노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해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했던 동물 실험. 2020년 기준 미국에서만 약 2천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됐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를 합치면 무려 약 6,740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3년 유럽연합과 2017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고, 최근 1938년 이래 지속된 미 식품의약국의 동물 실험 의무화 규정이 84년 만에 삭제됐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동물 실험 대신 대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재생의학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3차원의 세포 배양체로 실제 장기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 유사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구조와 기능까지를 다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오가노이드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오가노이드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던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이제 최초 오가노이드 모델이 개발이 되었으며 불과 한 15년밖에 되지 않는 최신 연구 기술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올간과 유사함을 뜻하는 오이드가 합쳐진 기관을 닮은 유기체를 의미하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제조합해 만든 장기 유사체로 우리 몸속 장기 기능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대상 임상시험은 필수로 이루어졌지만 동물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나온 효능이나 부작용이 사람에게 100% 일치하지 않는 점도 동물 실험 무용론에 대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생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오가노이드를 직접 이용해서 인간의 맞춤형 신약을 개발을 해보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지금 이제 규제 당국인 FDA나 유럽의 EMA에서도 오가노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가노이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이곳. 이곳은 세포 배양실입니다. 세포 배양실에서는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미니어처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 연구의 핵심은 바로 인체 장기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흔히 세포 공장으로 표현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분열하며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냄으로써 손상을 입은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오가노이드는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가 자가 재생 및 자가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원 세포 집합체입니다. 2007년 이후 체세포를 줄기세포와 흡사한 성질로 변화시키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개발된 이후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용종이 있으면 떼시잖아요. 그때 옆에 정상 조직을 조금 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성체 줄기세포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 그 조직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잘게 잘라서 메트리젤이라고 하는 투명한 묵 같은 거에다가 저희 조직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바닥에 붙어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3차원적으로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오가노이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 생명연의 줄기세포 융합연구센터에서 하는 오가노이드는 주로 인간 역분화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요. 이걸 이용하면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모사해서 원하는 세포나 장기와 유사한 이런 오가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한 액체 속에 담긴 이 작은 물체는 이곳에서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입니다. 구조만 모사한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주입해 장내 환경까지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로 만들어진 3차원 장 오가노이드는 지금까지 개발된 장 유사체 중 실제 장기와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소장 환경을 실험실 내에서 구현해내는 체외 성숙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3차원 장 오가노이드의 미성숙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인의 생리학적 특성과 기능성을 가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특히 장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은 저희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인간의 장과 장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쓰고자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제를 또 연구하기 위한 저희가 도구로서 저희 오가노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가볍게는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건기식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정상 줄기세포로부터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체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모사할 수 있어 오가노이드 자체를 세포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를 면역이 결핍된 쥐에게 이식하는 실험인데요. 염증이 발생한 장에 재생 치료를 위해 장 오가노이드를 주입합니다. 2주 후 쥐의 장에서 생착된 장 오가노이드로 염증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질환 보호 효과를 가진 새로운 유산균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줄기세포로 이제 미니 장기인 오가노이드 이제 기술이 나온 지가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한 8년 정도 지났는데요.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장기 오가노이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준은 정말로 인간 장기 수준인 것처럼 되어가는 것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뇌, 장, 간, 폐 다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자궁 오가노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정말 인공 실험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은 세포 배양을 통해 각종 장기 유사체 개발에 이미 성공했고 실제 인간 장기의 크기와 기능에 근접하도록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가노이드는 질병의 원인 분석은 물론 신약 개발, 재생 치료 등 동물 실험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앞서 약물의 효능 평가에 사용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오가노이드가 진단에도 쓰일 수 있고 신약 개발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재생 치료에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신약 개발이나 진단에서 먼저 효용 가치가 증명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그 장기를 이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얼마나 잘 응용을 하느냐라는 문제이고, 이미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심장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많은 장기를 모사하는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심장 오가노이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곳 연구팀은 인간 심장의 형태와 기능을 모사한 심장 오가노이드를 개발했습니다.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를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현미경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연구팀이 개발한 심장 오가노이드입니다. 심장 오가노이드는 규칙적이고 자발적인 수축기와 이완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실과 심방의 유사 영역을 형성하고 심근세포, 심장 섬유화 세포와 같은 심장 구성 세포가 있는 등 인간의 심장과 같은 특징과 발달 과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심장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도 있을 거고 혈관도 있어야 되고 신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세포의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장의 구조를 갖다가 모사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심장과 혈관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심실과 심방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심장 구조를 갖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도달이 돼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양리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에 있어 대부분 심장 독성 등의 부작용 문제로 인해 임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심장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심장 세포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약물 검증 시 심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 등 약물의 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면역결핍 실험주에게 혈관화된 심장 오가노이드를 배양 배지 없이 이식했는데요. 이식한 지 10일 후에도 생체 내에서 주의 혈관과 공동혈관으로 혈액을 공급받으며 기능성을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유전성 심장질환 연구는 물론 심혈관계 양리 시험을 위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약물 개발로 인해 희생된 동물은 약 100만 마리 이상. 머지않아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연구가 모두가 이제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발생 과정을 검증하거나 또는 이상 반응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재료로서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심장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약의 어떤 실패율의 거의 5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심장 독성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재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어떤 심장 독성을 줄기세포 기반의 심근세포를 가지고선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바로 그런 어떤 신약 개발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뇌를 통째로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뇌이식은 공상과학 영화의 오랜 단골 소재였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역인 인간의 뇌.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의 뇌를 모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한 대학교의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인간 뇌와 유사한 환경의 배양 플랫폼을 개발해 미니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뇌 오가노이드는 뇌 연구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곳 연구팀이 개발한 뇌 오가노이드입니다. 신경 기능을 높인 이 뇌 오가노이드는 신생아의 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교하며 크기도 기존 뇌 오가노이드에 비해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이제 배양 기술로 제작되는 뇌 오가노이드가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미성숙해서 퇴화 뇌 수준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제작한 뇌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신생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부 신생아의 일부 뇌의 그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어서 평균 4, 5mm, 이제 크게는 한 8, 9mm 수준, 즉 센티미터 스케일에 가까운 수준의 크기까지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좀 더 태아의 뇌의 수준을 조금 더 벗어난 그런 이제 고도화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개발된 뇌 오가노이드는 배양 지지체가 뇌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구현하지 못해 성숙도가 태아 수준으로 낮았고 크기도 2에서 3m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가노이드가 커질수록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워 세포가 죽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생체 소재 기술로 이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선 뇌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젤리 형태의 3차원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는데요.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실제 장기나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특정 단백질 성분을 활용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기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오가노이드 배양용 3차원 하이드로젤은 실제 장기나 조직에서 세포 성분은 다 제거하고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단백질 성분만 보존하여 제작되는 하이드로젤입니다. 따라서 그 장기 맞춤형 미세 환경, 즉 해당 장기 오가노이드가 배양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체외 환경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고 장기 맞춤형으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장기 특이적인 환경을 모사할 수 없는 기존 소재와는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가지는 소재 기술입니다. 또한 오가노이드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미세 유체 칩을 개발했는데요. 미세한 채널로 이루어진 미세 유체 칩은 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 크기 지름의 미세한 관 안에서 액체 흐름을 정밀하게 조정해 각종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칩입니다. 이 칩을 이용해 산소와 배양액이 뇌 오가노이드 중심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미세 유체 칩을 적용해 신경 기능이 발달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는데요. 2주 후 약 3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로 자란 뇌는 60일 후 2에서 3mm까지 커졌고 160일 후 최대 8에서 9mm까지 커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전증과 같은 실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뇌는 용적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뇌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뇌 일부를 실험실에서 제작하는 날이 언젠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뇌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 성숙한 인간의 뇌의 일부 조각을 체외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제 생각에는 언젠가 구현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 컴퓨팅 기술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바이오 이제 그 컴퓨터라고 이제 뇌 오가노이드가 그 뭐 생각하는 뭐 그런 이제 신호들을 AI가 이제 해석해서 또 뭐 학습시키고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좀 융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의 그 전체 뇌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아직은 네, 굉장히 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뇌 오가노이드 개발은 물론 이를 활용해 뇌 질환 치료제의 개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연구도 한창인데요. 이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뇌 오가노이드에서 신경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뇌 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무선 뇌 신호 측정 브레인 칩입니다. 브레인 칩은 뇌 신호를 읽거나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요. 뇌 오가노이드 표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사이즈에 수십 개의 전극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단위의 신경 신호를 뇌의 여러 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분석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신경세포들은 각각의 신경세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뇌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금속으로 된 전극을 그 뇌세포의 표면에 가져다 대면 그 뇌세포가 신호를 발생할 때 생기는 그 이온의 농도, 그 세포 밖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극을 신경세포 근처에 가져다 대면 그 뇌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뇌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신경 신호를 정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선 뇌 신호 측정 브레인 칩에는 머리카락 절반 정도인 5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실리콘 바늘 내부에 신경 신호 측정이 가능한 32개의 백금 전극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섬유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미세한 관이 들어가 있어 빛이나 약물로 뇌세포를 정밀하게 자극할 수도 있죠. 뇌 오가노이드에 전극을 삽입해서 오가노이드에서의 신경 신호를 관찰했는데요. 실제 뇌와 유사한 신호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신호 측정을 통해 오가노이드가 실제 뇌랑 기능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밝히는 연구와 다양한 뇌질환 치료제의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가노이드에서 이렇게 신경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장 먼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야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환자의 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실제 저희가 약을 그 뇌질환이 걸린 오가노이드에 바로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그 사람의 오가노이드 가지고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드럭,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약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는 콜라겐이나 젤라틴처럼 인체, 동물, 식물 등에서 유래한 생체 재료에 모든 조직 세포로 분화할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하고 분화 증식을 유도해 제작합니다. 환자 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인공장기 제작이 가능하고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포 기반 장기의 핵심 기술로 오가노이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 물건뿐 아니라 우리의 몸속 장기나 조직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곳 연구소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 인간의 장기 및 기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이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재료로 구조물을 만들어 신체 조직을 재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인체와 동일한 성분의 조직과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배양한 생체 세포와 체내 이식이 가능한 고분자 재료를 바이오 잉크로 사용하고 이 바이오 잉크를 층층이 쌓아 입체적으로 출력합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 재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오가노이드 연구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밀도의 세포를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유형의 세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종의 세포로 이루어진 실제 조직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 크기 및 구조를 가진 오가노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목표하는 장기와 더욱 유사한 기능을 지닌 오가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와 생김새가 유사한 이것은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인공 장기입니다. 이곳 연구팀은 인공 장기뿐 아니라 뼈 조직이나 혈관, 인공 피부 등도 개발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가 들어있는 하이드로젤인 바이오 잉크를 프린터에 넣어 3차원 구조체인 오가노이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3D 프린터에 액상 플라스틱을 주입해 제품을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하이드로젤은 묵이나 젤리처럼 물을 많이 함유해 말랑말랑한 물질인데요. 기술 개발 초기에는 주로 인체 모형 제작에 활용되다가 최근엔 인공 혈관, 간, 심장 등 이식용 장기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D 프린팅의 장점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포지셔닝에 원하는 위치에 세포를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은 저희가 코드를 짜게 되면은 그 원하는 경로에 따라서 심장 모양이나 뭐 신장 모양이나 원하는 모양으로 구조체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장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공 간의 경우 환자의 간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 조직에서 연골 세포를 분리한 뒤 배양 용기에 넣어 수십억 개의 세포로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콜라겐 기반의 바이오 잉크와 혼합한 뒤 특수 제작된 3D 바이오 프린터에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 노즐을 통해 혼합액을 가늘게 압출하면 인공 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인공 간은 환자 본인의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조직과 기능 또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면역 거부 반응도 줄일 수 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게 되면 오가노이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체 재료를 이용해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포를 생체 재료와 함께 프린팅할 수도 있고 다양한 조직 구조를 정밀하게 모사하여 제작할 수도 있죠. 인체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모사하여 오가노이드가 제작되어지면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약물 또는 화장품 개발 등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잉크의 구성 및 프린팅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실제 조직을 모델링하고 관련 질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질병의 효과적인 약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밀 체외 평가 모델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기술 선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가노이드의 기술 개발은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영역을 넘어 질병 정복을 위한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인데요. 특히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3.5%.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약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험용 쥐에서 암세포를 키워 항암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실험용 쥐 대신 암세포 오가노이드 제작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연구실. 이곳에서는
폐암 오가노이드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폐암 오가노이드는 환자의 조직 특성을 체외에서 재현한 것인데요. 환자의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생체 내 기질과 비슷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암 조직 유사체입니다. 배양 처시 바닥에서 2차원으로 암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와 달리 3차원으로 배양하면 암 조직의 기능과 구조까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 외기질 하이드로젤이 복잡한 암 미세 환경을 재현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이용해 기저질환이 있는 폐암 환자의 체내 환경을 재현해냈죠.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폐암 오가노이드 모델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관류성 혈관을 포함하는 폐섬유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는 폐암 환자의 복잡한 암 미세 환경을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폐 조직 특이적 세포의 기질을 포함하는 폐바이오 잉크를 개발하여 폐암 오가노이드 및 폐섬유증 유래의 섬유화 세포와 같은 암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생장을 지지할 수 있었고,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혈관이 있는 기저질환이 동반된 폐암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혈관을 통한 항암제 주입 및 약물 반응성 평가가 가능한 폐암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연구팀은 배양된 폐암 오가노이드를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제작했는데요. 암 오가노이드만으로는 종양을 둘러싼 복잡한 체내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환자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암 오가노이드는 유전자 변형과 표적 치료 등 약물 스크리닝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곳 연구팀이 제작한 폐암 오가노이드는 관류성 혈관이 있으며 환자의 폐암 유형과 유전적 돌연변이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메트리젤에 비해 섬유증을 동반한 폐암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약물 반응 실험 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암이라도 환자의 나이, 성별, 살아온 환경, 유전적 특성에 따라 환자마다 반응하는 항암제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유전자 돌연변이 특성을 가진 폐암 환자더라도 어떤 환자에게서는 치료제의 내성을 갖는, 즉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암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항암제를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약물 반응을 살펴보는 데에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에게 직접 사용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신약에 대한 독성 및 효능 평가 등을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조직적인 특성과 유전체 변이 특성이 다양해 환자마다 모두 다른 암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보이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쥐나 토끼 같은 실험 동물도 많이 소요돼 대체 플랫폼인 암 오가노이드의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연구진이 배양에 성공한 폐암 오가노이드는 실제 종양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을 생체 내와 유사하게 재현해 시험관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적용해 본 후 가장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좋은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약물을 사용한 실험 결과 폐섬유증을 가진 폐암 오가노이드는 일반 폐암 모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암 정복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폐암 오가노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대해 암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에 적용을 위한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암 미세 환경의 복잡성을 가깝게 재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포가 체외에서도 잘 생존하고 증식하며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조직 특이적 바이오 잉크의 개발,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약물 평가 플랫폼의 제작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전임상 모델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암 연구, 맞춤 의학, 재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생체 재료, 성장 인자 등을 활용해 노화되거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재생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오가노이드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곳 연구팀은 이식 가능한 부신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난치성 부신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장 양쪽 상부에 위치한 부신은 뇌의 신호에 반응하여 혈압, 신진대사, 생식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에서 충분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면 피로, 낮은 혈압, 혼수 상태를 겪을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부신은 우리 신장 양측에 존재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실제로 부신 질환은 낯설지만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이식 가능한 부신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있고, 이렇게 제작된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였을 경우 실제로 호르몬 조절이나 대사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 굉장히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식 가능한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 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손상된 부신을 절제하고 부신 호르몬을 투여해 상실된 부신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하지만 체내 호르몬 농도의 항상성 조절이 불가능해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죠. 부신 치료에 있어 바람직한 대안은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기능적 부신을 재성장시키고 호르몬을 적절하게 방출하는 재생의학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환자 유래 부신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고 이를 부신 오가노이드로 제작해 이식한 후 상실된 부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지만 호르몬 생성은 물론 이식 후 장기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부신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몸에 이식한다면 호르몬 조절이나 대사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내에서 아드레날 호르몬이 필요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 체내의 모든 장기들이 멈추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투여와 중단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안정적이게 오가노이드를 이식하게 되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환자들이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19년 7,800억 원에서 2027년 3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오가노이드 관련 논문은 2,838개, 2001년에서 2010년 69개에 불과하던 논문 개수는 2011년부터 5년간 350여 개로 늘었고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오가노이드 분야에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은 미국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80% 수준으로 선두 그룹을 바짝 추격하고 있죠. 네, 동물 실험이 임상시험 결과랑 불일치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 실험 금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연구 등을 포함한 동물 대체 비임상시험법 개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가노이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R&D 지원 정책의 하나로 오가노이드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인공장기 R&D 지원 사업의 기획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병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오가노이드. 실제 인간 장기의 크기와 기능에 근접하도록 발전시키는 단계인데요. 2022년 오가노이드 관련 정부 과제는 총 573건으로 2016년까지 39건에 불과하던 오가노이드 관련 과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은 물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임상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 등 오가노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에서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체 물질로서 표준화 과정이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연구사업의 지속적 수행과 산학연구원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표준화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법이 마련되면 OECD 국제 공인 시험법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어느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오가노이드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오가노이드를 신약 개발 단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최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유사 장기 오가노이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기술의 발달로 현재 뇌를 비롯해 심장, 폐, 간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여러 오가노이드를 서로 연결해 생체 모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류의 오랜 수명, 생명 연장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까요?